조심하라. 그거 하면 좀 그럴걸? 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피해야 돼요. 왜 피해야 하냐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치명적이에요. 당연히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껴주는 마음에 그렇게 하면 좀 별로지 않을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믿고 우리가 커왔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그분들도 모르는 미래가 있는데 그걸 조언을 해주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후회하는 게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걔가 캐나다에 갔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친했던 친구니까 저도 걔 따라서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반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반대인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서야 공부를 하는데 그때 갔다 왔다면 난 지금보다 더 영어 잘했을 거야 이 생각을 아직도 한다는 건 그날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떠나면 위험하겠다고 당연히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역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던 분들이시고 결혼했을 때 두 분이서 나와서 산 거니까 한 번도 독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해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말린 거죠. 뜯어 말렸어요.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얘기했어요. 엄마가 그때 날 캐나다를 못 가게 한 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엄마도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딸이 영어를 더 잘했다면 더 좋았겠다 우리 해외여행 이런 걸 실감을 하니까 점점 내가 모든 게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깨달으셨어요. 근데 그거 역시 제가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평생 그냥 나 혼자 삭히고 얘기를 안 했다면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제 마음을 들여다봤고 이게 왜 이렇게 촉발됐는지 이런 걸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저는 진짜 확신하는데요.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돼요. 진짜. 특히 친한 친구나 가족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 구분은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친구 뭐 보증 서지 마라. 또는 돈 빌려주지 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통용돼 있는 거 있죠. 진리, 본질적인 거. 이거는 그냥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논어에 나와 있고 그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 하면 죽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구분을 잘해서 이건 그러면 나에게 도전 과제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돼요. 부모님은 근데 안 바뀌시더라고요. 내가 단단해지는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막말을 견딜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견뎌서도 안 돼요. 그 상처는 흉터가 돼서 안 없어져요.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일단 떨어지란 말 하고 싶어요. 분리해서 그 순간을 떠나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그 막말의 수준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도망치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심리학 서적에도 나와요. 나한테 자꾸만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부모라고 할지언정 단호하게 잘라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또 다 이렇게 심정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고 어떻게 내 부모인데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해요. 부모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 존재하는데요. 양육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자꾸 휘둘러요.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못했던 거를 얘한테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해봤는데 안 좋으니까 저게 낫지 않을까 했던 거를 아이한테 시키기도 해요. 그렇지만 똑같은 걸 했을 때 기쁜지 다른 걸 했을 때 기쁜지 완벽하게 새로운 걸 했을 때 기쁜지 이건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했던 사람은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또 답습되지 않아요. 인생에 맞는 건 없어요. 그냥 다양한 선택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죠. 너무 심하다면 도망치라. 도망쳐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부모님이 정말 틀린 말을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모님이 나중에 믿어요.
저도 옛날에는 부모님이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하실 때 다 휘둘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저를 못 믿었어요. 지금도 저는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반대하셨어요.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할 때도 되게 즐거웠거든요. 이거는 뭐 평가가 있는 게 아니고 말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잘하거든요. 발음을 잘 못했다가 이렇게 해야 발음 잘하는 거예요 하면서 알려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를 부모님은 모르시잖아요. 안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스피치 강의를 엄청 크게 하는 사람이 사회에 없고 하니까 부모님은 제 일을 알바다 이렇게 취급하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때 휘둘렸어요. 그렇지, 이거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제가 쇼호스트도 됐던 이유가 직장에 들어가야 직업이라고 인정받는구나 라고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오는 거죠. 아, 내 일을 정말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확신이 들었어요. 내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10여 년간 모든 일을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건 스피치 강의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도 10시간, 12시간씩 강의했어요. 엄청 열심히 하니까 점점 잘 된 거고 지금의 제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정말 얼마 안 돼요. 저를 인정한 게 한 1년 전? 그때쯤에서야 잘 나왔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처음이라고.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부모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 다 이해해요. 그렇게 말리신 이유가 저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막말이 나오고 망한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들은 상처받잖아요. 부모님의 표현력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저는 말 필요하다 생각해요. 말 공부. 말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근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돌아보면은요, 제가 아나운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언론사, 그 경향신문사에서 잠깐 일했을 때,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 확신을 심고 부모님께 제가 손 벌린 거였죠. 이 일은 왜 좋은지, 내가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려운 이유도 몰라서 그렇고 휘둘리는 것도 확신이 없어서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확신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내가 진짜 이게 좋을까? 저거 선택했을 때 괜찮을까?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방이라도 가봐야 돼요. 예를 들면 직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의 개수를 사실 이 땅에 지금은 몇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몇만 개 우리 다 못 겪잖아요. 그걸 고려해야 돼요. 아나운서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는 방송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나운서가 누구랑 일하는지,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이런 거는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그 근처에 가서 해봐야 알아요. 직업을 찾을 때 힘들다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또는 그 회사에 어떻게 해서든지 스텝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지, 이거는 경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